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0도 10180 판결 사건명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서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명예의 의미 사회적 명예 위 죄는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현자가 그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 본 죄는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 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침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 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저작물 또는 실현과 관련된 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재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3도 10699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1.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및 재심 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 판결이나 그 부수 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지 여부. 적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실효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0도 15393 판결 사건명 근로기준법 위반 등 1. 9. 근로기준법상 한 주간의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이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한 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9. 근로기준법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한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한 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를 한 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 주간의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한 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9.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한 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 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 근로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한 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9.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 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9. 근로기준법은 한 주간 12시간을 한 주간의 연장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 제53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시간의 한 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 일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 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근로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 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 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다.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한 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제110조 제1호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한 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 근로와 한 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연장 근로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0도 17863 판결 사건명 저작권법 위반 등 1.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지 여부. 적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저작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저작권법은 제20조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에 관한 권리 소진의 원칙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3도 2318 판결 사건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1. 산업금제 금지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의 법적 성격, 강행규정 및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 무효. 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 운송 수입금은 운수 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산업금제는 운송 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 종사자들의 입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 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 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여객자동차법이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산업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여객자동차법이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 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금액의 운송 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산업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의미.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 조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단체 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 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적극.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 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 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 조처가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퇴직 조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단체 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 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그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